제가 매일 애막골을 갑니다. 춘천에 애막골이라는 아주 작은 언덕산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언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갑을 지난 다음부터 근 20년 가까이 매일 다닙니다. 그 애막골에 가면 항상 만나는 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춘천을 상징하는 새, 어치라는 새입니다. 근데 어치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표준 생물 용어입니다. 근데 보통 이름으로는, 흔히 말하는 보통 이름은 산까치예요. 산까치, 어치, 치자가 다 붙습니다. 그래서 어치는 산까치다. 춘천시의 시조가 된 것은 벌써 뭘 의미하느냐. 춘천에 산까치인 어치가 참 많다는 걸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아니나 다를까 애막골에 가면 항상 만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이야기 들은 것처럼 참 지능이 쉽게 말해서 꽤 높은 새다. 그리고 산에 가면 항상 있다. 그런데 그 항상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사람을 그래 겁내지 않아요. 굉장히 가까이 가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끝에 치자가 붙어서 산까치라 그랬죠. 그러면 이 어치인 산까치는 까치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까치, 까마귀 그리고 산까치들은 그 깃털 색깔로 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새끼 때는 이것들은 또 서로 비슷합니다. 이 넷이 새끼 때 아주 비슷해요. 깃털이고 뭐 모양이 비슷한데 커가면서 이제 완전히 색깔 생태들이 다 달라지죠. 이렇게 어치는요 배 부분에 붉은 갈색, 아주 저 까치하고는 완전히 모양은 완전히 모양이 깃털 색깔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까치야 긴 꼬리가 있는데 이건 긴 꼬리도 없어요. 짧습니다. 그리고 몸집도 까치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것들을 같은 과에 집어넣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생태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산란부터 시작해서 생식기 구조, 이것이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같은 종이었어요. 이것이 분화되어서 다른 종으로 갔을 뿐인데 겉으로 봐서 깃털을 가지고 이제 다른 종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 새들이 참새를 포함해서 새들이 그 마리수, 개체수가 지금 줄고 있어서 걱정을 하는데 까치도 지금 숫자가 자꾸 늘어서 탈입니다. 개체수가, 마리수가. 이 산까치, 이것도 까치니까 요놈들도 잡식을 하거든요. 이것저것 도토리부터 시작해서 뭐 과일 등 곤충까지 다 먹는 잡식 동물들이라서 그 생존이 굉장히 유리한 모양입니다. 정말 참 재미있는 거는 참 새들이 이제 영향이 날아와서 절대로 바로 둥지로 보금자리 둥지로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까치도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와서 집 근방에 와서 딱 앉아서 전체를 살펴봅니다. 본 다음에 이상 없다 싶으면 들어가요. 암놈이 알을 품고 있으면 먹이를 주고 나중에 이제 새끼들 먹이느라고 둘이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새들도 새끼한테는 반드시 그 곡식이라든지 지금 같은 홍시라든지 도토리 절대 안 먹입니다. 안 먹이고 개구리, 청개구리 또 뭐 여치 등등 곤충 또는 여러 가지 동물 먹이를 갖다 먹입니다. 그래서 크는 동물들한테는 단백질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런 것들도 그 새들한테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요 녀석이요. 소리를 참 잘 냅니다. 저도 휘파람 새인 줄 알았는데 휘파람 소리를 내지요. 그리고 부엉이 소리도 흉내를 냅니다. 다른 까치의 흉내도 냅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왜 부엉이 소리를 내느냐, 이 녀석이. 왜 부엉이 소리를 내냐. 부엉이가 사실은 어치를 잡아먹거든요. 맹금류인 부엉이가 잡아먹기 때문에 부엉이 소리를 내므로써 부엉이가 쟤를 잡아먹지 않도록 하는 요런 안 잡아먹히려고 하는 요 정도로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을철이 되면 까치나 까마귀가 먹잇감을 물어다가 전부 어디 그 돌밑이나 잔디 또 풀 줄기 밑에 있는 데다 숨겨둡니다. 숨겨둬요. 숨겨뒀다가 한겨울에 눈이나 오고 하면 그걸 다시 파먹습니다. 그건 잘 보면 가을철 되면 참 재미있는 그 소위 까마귀과 조류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어치도 마찬가지로 도토리를 물어다가 한 곳에다 모아둬요. 모아둬서 한겨울에 먹을 게 없으면 그걸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먹이를 비축했다가 겨울에 찾아 먹는 것들이 그 머리 좋은 놈들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자연 현상 중에 하나는 어치도 모아놓고 다람쥐도 도토리를 모아놓죠. 이거 다 못 찾아 먹는다 그랬습니다. 못 찾아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도토리들은 거기에서 싹을 틔우죠. 그래서 먹으려고 모아놨던 것 일부가 결국은 도토리를 이놈들이 물어다 멀리 퍼뜨려준. 그래서 도토리 나무와 이 까마귀과 이것들의 그 공생, 식물과 동물이 서로 도우며 사는 현상들을 그 이야기를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새들이 몸에 기생충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 같은 거, 벼룩 같은 그 기생충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물에 들어가서 막 물을 튀기면서 모욕 같은 걸 합니다. 이것도 기생충 없애려고 하는 건데, 어치놈이 이런 것도 참 생물학자들이 잘 관찰을 했더라고요. 개미집이 있으면 개미 흙을 물어낸 그 개미집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치가 거기 가서 그 입구에 가서 딱 앉는 겁니다. 앉아가 딱 배를 갖다 붙여 기대버려요. 딱 배를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개미들이 놀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막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고, 개미가 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미가 오줌을 싸요. 그 개미 오줌이 소위 말하는 개미산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신맛이 굉장히 납니다. 그게 개미산이에요. 그래서 어치가 앉아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있으면 개미들이 막 온 전신에 올라와서 오줌 싸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개미산을 어치 몸에 막 발라주는 기회가 오죠. 그래서 기생충들이 죽습니다. 이게 개미 목욕이에요. ant bathing이라고 해요. 개미 목욕인데 그걸 우리가 새들이 물에서 막 목욕하는 것도 봤지만 닭을 보면 닭이 밭에서 흙을 온 전신에 이렇게 뒤집어 붙입니다. 이건 이제 모래 목욕이죠. 그래서 이쪽에 개미 목욕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흙 목욕입니다. 닭의 흙 목욕. 그리고 많은 산새들이 물 보면 물가에 와서 막 물을 튀기면서 목욕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몸에 있는 기생충을 죽여오자 라는 그런 생태적인 것임을 또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